선생님은 뭐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직 몇 년째시죠? 아직 의욕이 넘치는 4년 차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의욕이 넘친다는 분에 굉장히 힘을 주셔서. 네. 예. 송승훈 선생님은 저는 9년째입니다. 의욕이 넘친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럼 몇 번의 회의와 예. 부력과 지금 저희가 그 어려움과 그림에 담은 건 15년 차쯤 된 선생님을 가상으로 해서 이제 네.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이 질문은 제가 정 선생님보다 송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피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게 좀 오시나요 지금? 그런 게 보통 한 4년에서 5년쯤 지나면은 온다고 이제 합니다. 예. 몇 번씩 누구나 거쳐가는 거겠죠. 꼭 교직뿐 아니라 예.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그런 그 방황의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그렇구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느낌이 있네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그 회의가 생기지 않는데요. 예. 어느 순간 이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또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상처를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 상처 속에서 자기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되찾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대한민국 학교라는 것이 또 한 교사가 의욕을 낼 때 그 의욕을 뒷받쳐주는 행정이 있는 것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소풍을 갈 때는 학급별로 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한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형식적인 소풍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그 들놀이 체험을 하러 간다면은 왜 그러냐 이런 그 관행에 이제 많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을 교사가 하고 있을 때는 그런 회의가 들지 않지만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이상한 잡무라든가 이런 거에 휩싸여서 자기가 소진된다고 느끼고 아이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근데 이 구조가 재밌습니다. 잡무가 문제다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한 10년째 해마다 잡무를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내려올 때는 학교에서 그 소리는 안 만들어도 된다. 그 장부는 안 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걸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문화이자 관행인데요. 실효성이 전혀 없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서 잡무를 줄였다고 교육부는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왠지 그 장부가 있다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네. 감사 때 보지 않더라도 만들어 두면 안심하는 것이 우리 현재까지 많이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아니라 네. 오히려 환경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런 그 피로감을 느낀다는 게 큰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요, 선생님들의 이 현실적인 고충이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요,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총 19,000여 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선생님들의 교육 저해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응답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사로서 어떤 업무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요. 초중고 선생님 850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행정 업무 처리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신 분이 350여 분인데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행사 준비, 학생들의 생활 지도, 또 많은 수업 시간 등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뭐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수업하는 것보다 학생 생활지도 하는데 자기 시간의 50% 이상을 보낸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도 수업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행정 업무를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문제는 그 교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예. 교사 본인의 스스로의 교육 동기가 없는데 학생들에게서 어떤 동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문제점을 짚고 토론을 할 때 선진국의 예를 늘 드는데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의 교육의 실태와 비교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공교육의 모범 국가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로 가보시겠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호수의 나라. 인구는 52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제 투명성 기구가 정하는 가장 부패 없는 나라 1위.
IMD 평가 국가 경쟁력 1위로 꼽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 이 나라 경쟁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공교육에 있다는데 핀란드 교육의 특별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야코마키 공립종합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데 어울린 점심시간. 사제간의 장벽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곳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이 이 나라 성공교육의 출발점이라는데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엔 친밀함과 존경이 동시에 녹아있다. 핀란드에서 교사의 지위는 아주 높습니다. 핀란드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의사, 경찰, 언론인 등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5대 직업에 속하죠. 교사는 항상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 교사가 되려는 사범대의 경쟁률은 언제나 최고 수준이다. Teachers are very well educated in Finland. 교사들의 교육 수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학에서 5년을 수학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재교육을 받습니다. 양질의 대학 교육이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보통 핀란드 교사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의 수업을 맡고 있다.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가량. 학습 부진화를 위한 1:1 보충교육 역시 교사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곳 교사들은 별 무리 없이 효과적인 교육을 주도하는 듯한데. But there are also another personnel in schools. 학교에 다른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있고요. 개인지도 교사와 상담 교사도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핀란드에서는 교장도 수업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여건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I'm the vice principal. I also have lessons. 저는 부교장으로서 수업을 하고 행정 업무도 합니다. 그러나 서류 작업은 주로 교장이 하죠. 이곳 핀란드의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는 교장이 수업을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제대로 부여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핀란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 의욕을 키워주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요, 재밌게 수업을 해주세요.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해서 학생이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죠. 옛 수업 방식만 고수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이 학교 10학년 핀란드어 수업을 맡고 있는 패트릭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 자발적 학습 참여를 이루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업 방식 연구에 오늘도 여념이 없다. 모든 교사가 교과과정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핀란드 교사들은 교사 연수 등 배움의 기회에도 적극적이다.